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바로 토지 투자의 대가 김종률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희 투미TV에도 여러 번 나오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예, 저는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정보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경험을 살려서 이런저런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택 경기 그간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때도 상가와 토지만 투자를 했고 주택 경기가 안 좋은 지금도 상가와 토지만 두 개만 이제 전문으로 투자를 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토지책을 출간하셨다면서요? 아, 예. 그 책 잘 알고 계시네. 예. 이 책 한번 볼까요? 네네. 예. 나는 집 대신 땅에 투자한다라는 책입니다. 첫 책 제목이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였습니다. 네. 제가 공전은 사실 처음 해보거든요. 제가 혼자서 충분히 책 내용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했는데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사례라든지 뭐 공법적인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 쓰는 게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한 지가 좀 이제 오래됐으니까 제가 올해 투자한 지가 20년 차구나. 29살 때 아파트 분양받고 그 돈 가지고 계속 재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안 되냐면 토지용기획 확인서 열람하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책에 써야 되겠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를테면은. 근데 이제 독자들은 갑자기 토지용기획 확인서 나오면 이게 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제 카페 운영진이자 제 수강생이자 뭐 공인중개사인 이문정 선생님하고 불러서 이제 우리 같이 쓰자. 임 선생이 기초 좀 써주라. 그래가지고 썼는데 저는 실제 사례 쪽을 많이 맡았습니다. 목차를 봐도 나오는데요. 뭐 왜 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이런 뭐 중수쯤 되는 분들이 볼 때는 되게 뻔한 이야기부터 해서 돈 되는 토지를 어떻게 찾을까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실전 사례 쪽으로도 계속 쭉 많이 넘어갑니다. 뒤에 보면은 뭐 개발제한구역 투자의 정석 뭐 있고 뭐 수용 보상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중간중간에도 그러니까 뭐 초보들이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간에 어떤 토지 선생님들이 수강생을 많이 울려 먹었던 거. 또 토지 쪽이 사자들이 좀 많잖아요. 또 정말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지역에 역개통한다 그러면 땅값 올라가나요? 거의 다 올라간다 생각하고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강사들이 뭐 수강생들한테 땅 팔아먹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례로 들어가서 여기 개통했을 때 땅값 올라가는 지역, 그다음에 올라가지 않는 지역 이런 것들 이제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좀 기술 잘 해놨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호재가 있으면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 호재가 진짜 호재인지 가짜 호재인지를 가려내는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개통하고 반경 뭐 몇 킬로까지는 땅이 몇 년 뭐 착공 때 오르고 개통 때 오르고 또 뭐 그럼 아닙니다. 그런 뻔한 소리는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책으로서 토지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겠네요. 이를테면 제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자, 당진 합덕 같은 동네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실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동네에 새 아파트 분양한다 사러 갈래요, 말래요? 그건 좀 생각해보겠지만 일단 저라면 안 갈 것 같습니다. 안 갈 것 같죠. 그러면 새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겠네. 그러면 여기 개통해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낮겠죠. 그러면 역개통하면요, 그냥 역세권 땅이 되는 거예요. 역세권 개발 사업이 현저히 낮은 곳은 역개통 해봐야 뭐 지하철 타고 가서 농사 짓고 오는 거죠. 주말 농장. 이제 차 가지고 농사 지러 가다가 이제 지하철 타고 간다. 그 장점밖에 없어요. 그런 데는 역세권 개발 사업 되지 않기 때문에 역개통한다고 땅 산다? 아니요, 실질 가치가 올라가지 않죠. 저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방송들을 계속 하지만 항상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오히려 이 바닥에 너무 있다 보니까 눈높이를 어디로 맞춰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설명해야 되나 싶을 게 있을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공저자분께서 쉽게 잘 풀어줬다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처음에 책 쓸 때, 첫 토지 책 쓸 때 경매지 들어가 있고 토지 연계획 확인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 편집장이 그런 거예요. 대표님 이게 뭔가요? 이런 거. 이거
토지 공개가서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첫 책 쓸 때 제가 아예 초보들은 안 하게끔 그냥 그래서 안 볼 책이다. 그래서 어차피 설명 안 해도 독자들이 다 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썼던 내용, 첫 책에서 썼던 말이 어차피 공법 이론적인 것은 책으로 배워봤자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이야기 담지 않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그 책의 좀 단점이라 할까 좀 뭐 친절하지 못한 포인트 이랬는데 그걸 많이 보완했고 사례는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또. 그러면 오히려 입문책으로 접근하기에는 전 책보다는 이번 책으로. 예, 입문을 하더라도 책을 덮을 때는 땅값이 이런 패턴에 올라가는구나, 이런 원리로 땅을 투자하는구나를 알아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공식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자면 요즘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토지 시장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토지를 볼 때 관점이 시장 전체적인 걸 보면서 땅값이 얼만큼 올랐다. 우리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서울에 또는 수도권의 아파트가 지난 몇 년간 얼마가 올랐다. 땅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호재가 있는 지역은 땅값이 반드시 오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평택의 아파트 시장이 좋아요? 별로 좋지 않나요?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았어요? 최근에 이제 삼성 얘기 나오면서 예. 조금 그나마 선방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뿐이지만 예. 또 전반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자체 별로 안 좋으니까. 예. 근데 저한테 평택이 땅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평택에 나쁜 땅도 되게 많고 좋은 땅도 되게 많은데 아까 삼성전자 말씀하셨으니까 지제역 서북 쪽에 고덕국제신도시가 있고 반대편 동쪽에 브레인시티 같은 큰 신도시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주변으로 계속 도로가 좋아지는 땅들도 있습니까? 있죠. 그 주변으로 그러면 규제가 완화되는 거, 대표적인 게 농업진흥구 해제되는 땅 있습니까? 있죠. 그럼 그런 땅이 안 오르겠냐? 여기가 지제역이고요. 서쪽에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고 지금 이렇게 보면 오바로크가 찍힌 거 있죠, 이렇게. 네. 요게 이제 평택 브레인시티라는 산업단지형 신도시입니다. 주거지 일로 들어오고 공업용지가 요렇게가 들어오는데 이제 브레인시티라는 그 도시개발 사업지인데 주거지는 요렇게 들어오고 산업단지 요만큼 들어오고요. 요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보세요. 여기 뜬금없는 농지들이 남아있죠. 여기에. 그렇죠. 스카이뷰를 한번 볼까요? 그 옛날에 원래 다 광활한 농지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맞죠? 그러네요.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국이 되게 많은 지역인데 근데 요 부분 요만큼은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에 빠졌어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농사를 이제 잘 지으려면 일정 면적 이상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 브레인시티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도로가 하나 또 나거든요. 이 도로가 이렇게 나요. 그러면서 이 남쪽에 있는 파란색 표시한 지역에 있는 농지들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했어요. 그럼 땅값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는 이건 그냥 자연녹지 지역 농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도시 들어가는데 초입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오를까요? 많이 오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지긴 하네요. 예. 지역 내에서 이제 입지별로 찾아 들어가면은 오르는 땅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뭐 지하철 착공했으면 개통할 거고. 그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 신도시를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다면 신도시가 하나 역세권 신도시 들어간다면 그 주변에 뭐 규제가 완화되는 것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평택에서만 투자를 십몇 년 해가지고요. 이제 평택을 이제 내비도 안 켜고 다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평택 안성 화성을 내비 안 켜고 다니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를 내비 안 켜고 다니냐 이러더라고. 대신 서울은 잘 모릅니다.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덜 떨어진다든가 그나마 선방을 한다든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도 시장 따라서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거는 장이 좋아서 땅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나는 여기가 될 만한 데들만 투자한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땅 투자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단점이 오래 걸리다? 아파트보다 어렵죠. 공부하는데 오래 걸리죠. 아파트는 뭐 그냥 사이클 잘 만나면 그냥 아무 데나 살아도 다 올라가고 물론 거기서 이제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또 어중간하게 배우면 앞서서 설명 주셨던 것처럼 여기 개통한다. 예. 그러면 역 주변에 당연히 역세권 개발이 되지 않겠냐라고 그냥 보게 되면 또 그것도 호재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호재, 가짜 호재를 가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정말 중요하죠.
토지 투자하다가 실패하는 분들 보면 이 공법을 잘 몰라서 실패한다. 오케이,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시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은 이 호재가 실현되지도 않을 건데 실현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아주 초반에 사거나 호재 자체가 아예 뭐 없어져 버린다든지 해제한다든지 그런 게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초반에 산다 이런 분들이 많죠. 생각해봐요. 우리 과거 한 10년 되돌아보면은 여기에 뭘로 개발한다고 했다가 안 된 것들 엄청 많아요. 교통 호재로서 GTX 많이들 떠들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발표한 지가 언젠데 공사 중인 거는 A 노선밖에 없고 예. B 노선, C 노선도 물론 이제 공약이었기 때문에 추진할 거라고는 보지만 생각보다 너무 지연되고 인덕원역 개발된다라고 하면서 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지만 반대로 또 최근 뉴스 기사 보다 보면 인덕원역 쪽 아파트가 제일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호재 보고 들어간 건 좋은데 이게 실현이 될 줄 알았는데 실현이 안 돼. 예. 이것도 참 리스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인덕원에 역세권 개발 사업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땅 산 사람들 돈을 벌었죠. 거긴 거기는 또 차이가 벌었다. 어마어마하게 됐죠. 호재를 잘 읽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면 수도권 지도를 뚝 펴놓고 생각을 하면은 옛날에 뭐 한다고 했다 잘 안 된 것들 생각해 보면 일산 신도시 서쪽이죠. 서쪽에 명품 신도시 만든다고 했다 안 된 거 있죠. 영종도 가면 2007년 2008년 그때부터 해서 ACT라고 했다가 또 뭐 노을빛 타운이라고 했다가 그거 뭐 카지노 놓는데 했다. 예. 거기 좀 그러고 있죠. 구리는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개발 사업 한다고 했다가 2007년부터 추진했거든요. 완전 해제됐죠. 그다음에 화성시로 넘어가면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뭐 이런 거 있죠. 지역 이슈로 들어가면은 예전에 뭐 용인시 도시개발계획상에 뭐 에버랜드 앞에는 뭐 에버랜드를 뭐 이렇게 관광 단지로 해가지고 카지노까지 넣는 걸로 개발한다는 그런 호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 호재를 잘 읽고 그다음에 이 호재가 실현이 될 것이냐, 그 호재에 맞춰서 어느 타임부터 땅값이 본격 올라갈 거냐를 보고 사는 거죠. 그러면 사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제가 책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책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을 투자하는데 그것도 영원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벌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개발 제한 구역이 투자 금액이 0원이고요. 7억 6,800에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주택하고 창고 있는 땅을 낙찰받았는데 그게 7억 대출 받았고 투자금이 0원이 아니고 투자금 남았습니다. 오히려 전세 금액이 더 높았다? 예, 7억 6,800에 낙찰받았는데 7억 대출 받고 1억 3천 보증금 받고요. 그리고 창고에서 또 월세 얼마간 받고, 물론 이제 이자는 창고에서 월세 받는 걸로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태서 이자는 내야 되는데 이제 거기가 저는 이제 투자금도 0원이지만 리스크도 0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개발 제한 구역 투자는 하면 안 되는 투자로 보통 생각하지 않나요? 그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러면 대부분 떠올리는 게 갬블링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해제가 되면 떼돈을 벌지만 안 되면 언제까지 묶일지 가늠할 수 없다. 특히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들이 거의 대부분 1975년 전후에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럼 벌써 50년 다 돼가는 거잖아요. 50년 동안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고 해제가 않고 왔는데 네가 갖고 있는 뭐 몇 년 사이에 된다는 보장이 어딨냐? 대부분 이런 생각하거든요. 책에 이 사례를 쓸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그거 보고서 나도 하면서 막 살까봐? 첫 책 쓸 때 어느 전문가께서 아니 이런 사례는 저자 혼자만 알고 있지 이걸 왜 책에 썼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그거 말고도 좋은 거 얼마든지 많은데 뭐 이런데 개발 제한구역 투자는 대단히 쉬워요. 사실 공시만 알면. 그러니까 어느 동네 개발 제한구역이 좋아질까요? 그렇게 들어가면 어렵지만 요 개발 제한구역 돈 될까요? 이건 쉬워요. 지금 뜬 뉴스입니다.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확대를 경기도도 포함시켜라.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부산, 경남 이런 데에 개발 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 일정 면적 이하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지자체장들도 우리 동네 개발 제한구역 해제해달라 뭐 이런 뉴스가 계속 있죠. 그죠? 네. 창원, 하남 뭐 이런 거 있는데 하남 뉴스를 하나 열어서 한번 볼까요? 하남시가 가로를 닫고 지자체죠. 네. 지자체에다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지침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 하는 뉴스가 있는데, 이제 이런 데 개발할 때 이제 뉴스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우선 모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행정계획과 사업 시행자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잖아요. 네. 개발 제한 구역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누가 있어야 되냐면 승인권자의
승인도 있어줘야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는 하남 교산지구라든지 남양주 왕숙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될 것을 전혀 몰랐죠. 사실 알았다라고 하면 제가 가서 샀어야죠. 그죠? 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고 국토부 단계에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국토부에서 어느 동네 개발제한구 해제한다. 그거는 왕숙지구처럼 갑자기 어느 날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하남 교산이라든지 부천 대장지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투자할 수가 없죠. 문재인 정부 때 3개 신도시 추가 지정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3개 신도시 때 우리 투자한 게 몇 개가 있다라고 썼죠. 그러니까 바로 전화 온 거예요. 그거 보고. 아니 그 어떻게 알았냐 이러더라고. 뭘 어떻게 알아? 지자체 단계에서 개발 제한구 해제하는 것들은 행정 계획으로 뉴스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자체가 계획을 갖고 있다 보면 뉴스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지자체에서 이제 여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자체랑 사업 시행자랑 이렇게 협약을 많이 맺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찌 됩니까라면 이제 국토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하는 거죠. 그 승인을 하면은 이제 승인 후에 여기를 개발 제한구 해제하는 걸로 지정을 한다고. 지정을 한다는 것이 이제 땡땡 지구로 지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자체에서 뉴스로 나오거나 사업 시행자 단계 나오잖아요. 네네. 요때 살 기회를 얼마든지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다가 딱 사면 돼요. 그래서 저 책에 있는 사례는 좀 재밌는 사례인데 그 옛날 이야기로 들어가면 수원시에서 행정계획으로 이야기하자면 2010년 11년 그 무렵부터 수원시의 서부 쪽 그린벨트 해제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땅 안 사요. 이렇게 째리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수원시랑 그 LH랑 그 당수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협약을 맺어요. 협약을 맺네?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보상 업무에 착수를 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당수 2지구에 지금 2지구에 들어간 땅이 아까 말했던 주택이랑 창고였어요. 그게 경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당수 1지구가 들어오면 땅값 올라가나요? 올라가겠죠. 예, 그 땅은 지목이 되고 개발 제한구 지정 전부터 지목이 된 땅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돼요. 근생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럼 신도시가 있고 등산로가 있는데 그 가는 길 쪽에 뭐 주택을 식당으로 바꾼다. 영업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수 1지구만 들어오면 무조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보상 업무에 착수했으니까 사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수원시에 물어보니까 2지구 남아있는 이 짜투리 그린벨트도 정비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조금만 남겠지? 그러니까 이거 추가로 신도시 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아니나 달라 당수 2지구를 하는 거예요. 그 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사실상의 리스크가 없는 거다. 당수 1지구가 들어오면 이 가격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 추가로 당수 2지구 하면 수용 보상 당해서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금은 영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따지면 이게 개발 제한 구역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지만 앞서서 평택 얘기했었던 거랑 비슷한 케이스네요. 아까 뭐 브레인시티가 있는데 거기 사이에 짜투리 땅 도시가 있고 농지가 있고 다시 도시로 계획되고 있는 토지가 있다. 이 사이를 그대로 농사짓게 냅둘 거냐?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기도 바로 옆에 이 짜투리 땅도 개발하지 않겠냐? 그걸 보고 사기는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지자체 뉴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뭐 2010년, 11년 그때 처음 뉴스 나올 때 산 사람들은 투자 기간이 되게 길어졌죠. 근데 여기는 뭐 수월하게 했죠. 그래서 7억 6,800원 낙찰 받고 초기 투자금이 0원이었는데 보상이 19억이 나왔습니다. 와, 보상만 19억이요? 보상만 19억이고 또 그 택지개발지구가 보면 이제 전원주택 단지 같은 것들 이제 단독주택 용지 예쁜 데 있잖아요. 그 땅을 협의양도인 택지라고 하는데 그걸 또 살 권리까지 원가 감정가에 살 권리까지 그 피도 한 3억은 나올 겁니다 나중에. 사실 어중간하게 본 사람들 또 이제 김종인 대표님 말씀 듣고서 이 농지를 그냥 냅두진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산리했었을 때도 사실 언제 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개발돼서 보상을 받아도 김종인 대표님처럼 산지 얼마 안 돼서 보상받는 사람이 있고 이미 뭐 한 10년 전에 사놨다가 언젠간 개발되겠지 했는데 맞추긴 맞췄어. 기회비용을 많이 잃었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화면 볼게요. 여기가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라는 신도시거든요. 여기가 이제 구성역이 있고 그리고 구성역 옆으로 GTX A 노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GTX 노선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뉴스는 2011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 농지들이 언젠간 개발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 일대 허업을 판 농지 여기도 그린벨트였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안 샀어. 왜요? 아 이거 걔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는데 언젠간 할 거다 그거 믿고 어떻게 내 돈 투자합니까? 안 사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뉴스 한 개 보겠습니다. 2018년 4월 9일이죠. 용인시에서 보정동 마북동 일대를 경제 신도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저 자리에 GTX A 노선이 들어온다고 발표했는데 역세권 개발 사업 하겠다는 뉴스는 GTX 착공할 무렵에 2018년도에 여기를 역세권 개발 사업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이제 땅 사러 갔죠. 여기 이제 경매로 낙찰 받은 것도 있고 입찰했다 떨어진 것도 있고 보상 받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나서 이제 이 지역에 답사 가서 모처에 땅을 샀는데 이 보상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김종률 대표님처럼 막 토지 투자에 막 대가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또 그냥 뭐 뉴스 보다 보면 어디 모 연예인도 일명 기획부동산에 당해가지고 뭐 예. 어디서 개발된다라고 사봤더니 맹지였다든가 막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냥 살 때 보면 또 걔네들 이거 맹지인데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예. 막 좋다라고 막 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김종인 대표님의 책이라든가 강의를 통해서 해도 되겠지만 좀 뭔가 이런 사람들은 피해라 아니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조금 걸러라 라고 한다면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땅을 왜 가져야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투자해서 성과 낸 거 사례 보여드릴 시간도 부족한 마당에 뭐 정신교육을 하고 있다든지 돈 내고 듣는 수업에서 아니면 이제 뭐 땅이라는 것에 인생에 더 철학을 담아서 이야기한다든지 그게 길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알맹이 없구나 실전이 없구나. 땅 투자에 대해서 어떤 그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좀 은근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자고로 한 10년은 가져가면 뭐 이렇게 뭐 팔자 편다. 아니 우리가 인생을 몇 년 산다고 10년씩 돈을 묶고 나요. 안 되지. 저 기억나는 게 지금은 제가 얼굴이 많이 팔려서 못 다니는데 한 5년 전, 한 7년 전 때 무료 부동산 강의들, 공개 강의들을 한번 갔어요. 예. 가보니까 막 자기가 어디 출연했고 뭐 했고 막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저서가 보고 기억 남는 것 중 하나가 아파트를 엄청 까더라고요. 아파트는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고 예. 토지는 영원불변한다. 그러면서 또 토지는 대대손손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 하면서 뭐 세종시 뭐 몇천 배 뛴 사례, 아파트는 올라봐야 한 몇 배지만 토지는 기본적으로 10배 이상 먹는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길래 저 사람은 도대체 뭘까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고 사례를 한번 보여주라. 딱 떨어지면 난 번지까지 전 찍어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보상금도 받았는데 뭐 번지 책에 다 있구나 참. 번지 수책에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는 그냥 실천 한 번이 훨씬 더 신뢰성이 가는 건데 예. 강사분들한테 야 너 등기 까봐 이러기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 좀 조심해라 라고 했었을 그리고 때는 저는 사례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분들 그냥 궁금증이 생기게끔만 한다든지 그 지역이 이래 됐다. 특히 이제 지역에서 더 포인트를 찍어서 몇 번지 땅이 어찌 됐다 이런 사람들이 좋지. 뭐 그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원삼에 하이닉스 들어오고 그 지금까지 착공했는데 얼마가 몇백 올랐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약간 의심이 가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도 도움이 되겠지만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나는 올라올 걸 알고 내가 산 사례가 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좀 신뢰가 가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정도까지 예. 깨알 같은 팁들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투미TV 시청자분들에게 토지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조언 한 말씀 어떻게 해주실까요? 토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토지는 이론 없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론적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공부를 할 때요. 뉴스를 같이 보세요. 뉴스를 같이 보지 않으면 하나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수도권 정비개법이라는 걸 공부한다.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이 어떤 의미가 있고 성장관리권역이 어떤 의미가 있고 자연보전권역이 어떤 의미가 있다. 이거 공부해가지고는 투자가 안 돼요. 자연보전권역의 정의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뭐 인구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밀억제권역에 이어지는 도로 같은 것도 개통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 지역의 성장관리권역에 공장하기 좋은 용도 지역에 공장 용지가 이런 호재를 만나더니 땅이 얼마나 오르더라. 이론으로 하자면 계획관리 지역이 도로가 개통하니까 얼마나 오르더라.
자꾸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뉴스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에 땅을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이론 공부와 실전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도시계획기사 자격증을 따긴 땄거든요. 예. 근데 그거 있다라고 해서 토지가 전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교수님께서 이런 자격증 있는데 그래도 기사 자격증 한번 따봐라 해서 공부했을 때 아 이렇구나 해서 그 시험 문제를 위한 공부 암기 이런 거였었지 실전이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론을 포기하면 또 안 되고 그렇죠.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 투자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라고 했을 때 호재대로 되었을 때 시장 가치를 예측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땅 투자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거를 하려면 호재를 같이 공부해야죠.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김종일 대표님과 함께 토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흥 소장과 김종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